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창중학교 미술 수업을 위해서 미술과 선생님 두 분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창중학교로 새로 전입하게 된 미술교사 김지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했었고요. 중학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3학년 9반 담임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같이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담당 반들이 3학년 1반부터 10반까지죠? 네, 맞습니다. 예. 1반부터 10반까지는 제가 수업을 들어가고 이제 11반은 옆에 선생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3학년 11반과 1학년 전체 반에서 미술을 가르치게 될 최행준입니다. 저는 지난 한 12년 동안 대학에서 국립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올해 새로 신창중학교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즐거운 미술 시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은 대학에서는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네, 저는 미술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입시는 한국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로 고등학교 때 입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학교에서 조소도 배우고 그리고 서양화도 배우고 한국화도 같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서양화 전공했다고 말을 그랬는데 선생님이 미술교육 전공했다고 하니까 저도 미술교육 전공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술교육과를 나왔고요. 미술교육으로 학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석사는 미술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상징주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는 예술철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헤겔의 예술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공은 원래 서양화여서 유화, 수채화 이런 것들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소묘, 특히나 저는 소묘를 사랑하는 소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세부 전공은 소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미대 입시나 또 예술고등학교 진학이나 또 나는 취미로 소묘를 명확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 인체 소묘 같은 거, 또 석고 소묘 같은 거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는 뭐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가면 좋아요? 저는 한국화 전공이고 실제 우리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는 한국화를 따로 배울 수 있게 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화로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은 이제 선생님에게 찾아오면 됩니다. 선생님은 3학년 교무실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한국화 하면은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고리타분하다, 먹물 튄다, 약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다면? 한국화도 요새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이제 전통적인 한국화로 계속 작품 활동을 하거나 이제 실제 대학에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전통적인 한국화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미디어 아트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컴퓨터 같은 그런 작업들과 함께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다면은 선생님께 찾아오면은 선생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미술을 처음에 전공하려고 시작하면서 약간 서양화를, 수채화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채화, 회화 이런 전공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통회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아트랄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 아트랄지 어떤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어떤 미술 시장에서 예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산수화 혹은 초충도 이런 것들을 미디어 아트로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경인데 눈이 진짜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새가 막 날아다니거나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주에 들어오는 톨게이트 혹시 보셨어요? 광주에 들어오는 못 보셨구나. 광주에 들어오는 톨게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톨게이트 위에 보면 엄청나게 큰 LED 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등산 모양으로 LED 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등산의 설경들, 또 광주를 표방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미디어 아트가 그 광주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 윗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남 스튜디오는 가보셨어요? 아, 저 이제 광주에 작년에 오게 돼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고 네. 올해는 기회가 되면 꼭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랑 많이 가보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그럼 작업도 많이 하셨겠네요. 주로 순수 미술 쪽을 전공했다고 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그린 작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작품이 예. 찾아봐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졸업한 지 제가 좀 시간이 흘러서. 예. 근데 저는 약간 현대적으로 패러디하는 스타일의 작품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하.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채색화나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재료랑 결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저 자화상을 할 때 실제로 현대적인 조금 요소를 결합해서 이제 수묵화로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의 네, 작업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매우 기대되고 꼭 보고 싶은데요? 아, 근데 찾아봐야 돼가지고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하셨는지. 아, 저는 약간 뭐랄까요. 어떤 회화적 기법보다는 뭔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 이런 쪽에 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작품전에서는 거울이 2개가 있고, 그 앞에 앞정이 2개가 놓여 있어요. 근데 밑에도 반사판이야. 그래가지고, 거울이 밑에도 앞정이 위아래로도 비치고, 거울 안에도 비치고, 그다음 뒤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는 그런 그림 그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반성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그 그림에 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림? 이런 그림을 저는 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아, 저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적으로 조금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한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 어린 시절에 봤던 애니메이션을 새롭게 어른이 된 시각에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어렸을 때 기억도 많이 났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창중에서도 수업을 할 때 그렇게 무언가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것을 재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아니 재해석했던 그게 지금 강아지랑 이제 톰과 제리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진짜 옛날 애니메이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익숙할 텐데 이름은 이거 뭐였지? 하는 애니메이션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톰과 제리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지금 톰과 제리를 모를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아, 네. 선생님은 동서고금에 수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네.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존경하는 작가가 있다면 제가 존경하는 작가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명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홍도가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홍도는 여러분들이 풍속화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 풍속화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그렸었고 작품 자체가 굉장히 해학적이고 그 시대를 반영한 풍자적인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홍도의 작품을 보면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홍도 작품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 작가의 작품들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어떤 작품을 좋아하세요? 저 김홍도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전에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렇죠. 문근영이 나왔던. 그 신윤복이랑 관련된 작품 아니에요? 그래요? 바람이 김홍도도 와서? 한 명 있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김홍도도 나왔죠. 신윤복의 어떤 스승으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학생들 모르니까 어차피 아무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김홍도 작품 중에 그 말년에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선승의 뒷모습만 딱 나온 거.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알 것 같기도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미지만 생각이 나는데 김홍도가 자료화면 나갈 거예요. 나갈 거니까 너무 이렇게 선승의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뒷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선승의 어떤 광대뼈가 이렇게 딱 말라있는데 이렇게 돌출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데 어떤 느낌을 주는 작품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감명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은 아직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접근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그 작품이 지금 김홍도 이야기 하시니까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저는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의 하녀들 이 작품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을 보면 이게 지금 뭘 그린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는 작품들을 보고 있을 텐데, 거기 그 작품에서 이게 뭘 그린 거지? 왜 화가가 파레트를 들고 그림 뒷면에 저렇게 서 있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왜 공주와 하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뭐지? 그런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그림에서 그려진 것은 그 앞에서 모델을 서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가 지금 우리 두 명을 찍고 있는데 이 두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 방식인 거죠. 그 네. 앞에 있는 그 왕과 왕비의 시선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시선을 그린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화가 재현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권력 관계, 또 어떤 우리들의 생각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이 저는 되게 감동스러워서 벨라스케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까 네.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미술 수업 시간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모범생이에요. 했어요. 네,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떤 학생? 저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요. 네, 잘난뻥이 아주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잘난 척. 아, 예. 잘난 척이 아주 그냥 레벨이 아주 최상의 레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 시간만 되면 제가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게 막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다른 애들한테 막 이렇게 우아 하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좀 재수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들었던 수업 중에 네. 어떤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했던 수업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우개에 제 이름을 새겨가지고 도장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는 정각이라고도 하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은 이유는 뭔가 그 미술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제 이름이랑 관련된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정형화되거나 그렇게 단순한 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별표 모양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저만의 도장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미술 수업이 재밌으려면은 나 자신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내 진로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위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은 그 정각 도장에다가 뭘 새겼어요? 이름만 새겼어요? 아니면 무슨 모양 같은 거 새겼어요? 제 이름하고 하트를 새겼습니다. 하트? 천사는 아니었죠? 네. 네, 선생님은 혹시 그러면 어떤 수업을? 저는 사실은 모든 미술 수업 시간에 거의 날아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수업이 기억 남는다기보다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저는 항상 미술 시간 좋아했기 때문에 재료 같은 걸 다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재료들 많이 나눠주지만 옛날엔 재료를 안 나눠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재료를 안 가져온 애들은 뒤에 서 있거나 네. 아무것도 못 하거나 다른 애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거나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이제 디자인 평면구성 같은 수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칠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거의 한 95% 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뿌듯해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제 그림을 구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갑자기 내 그림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왜 그럴까? 걔가 왜 그랬을까? 그걸 몰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요. 그 아이하고 그 아이 가족이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 환경에 어떤 좀 불우한 그런 지점이 있었나 보죠. 뭐 빚이 있었거나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이 학교에 안 나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싹 어느 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준비를 잘해와서 또 뭐 나름대로 중산층의 가정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본인은 제가 봤을 땐 그 아이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또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짜증났던 거죠. 그래서 제 그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충동을,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이죠. 다른 사람의 그림을 접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미술이 그런 충동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한 학기 동안 계속 이런 화상 강의를 하다 보면 막 가슴에 울분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는 영역일 수 있다, 미술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불만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술 시간에 와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가장 싫었던 미술 수업? 저는 근데 진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미술 수업이 이제 선생님도 아무래도 미술을 좋아하셔서 그렇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는 같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뭘 하든지 재밌었기 때문에 싫었던 미술 수업은 사실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술 수업 싫어하는 애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근데 저는 정말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싶었어요. 잘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풍경화가 있어요. 그런데 풍경화 1번, 그래서 스케치 한 거 나오고, 2번 해서 초벌칠한 거, 3번 해야지 완성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걸 따라서 해본 거예요. 따라서 해봤는데, 1번과 2번 사이에 너무 차이가 커. 그 다음에 2번과 3번 사이에 너무 차이가 커. 그래서 약간 그동안에 우리의 미술 수업이 어떤 과정을 충실히 알려줘가지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도약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뛰어넘는 거. 구체적인 어떤 재료나 물감이나 어떤 대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이런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반복론을 가르쳐주고 그걸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가장 미술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해버렸네요. 선생님은 미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미술 수업도 이제 우리 교과의 한 부분이니까 평가에 관한 말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당연한 창의성이랑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보겠지만은,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 과정 안에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성실하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물론 완성을 해놓고 보면은 그게 다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물이 잘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미술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관련해서 뭐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진짜 내가 재능이 없지만 이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거가 이제 다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결과물을 보던지 아니면 중간중간 과정에서 순회를 할 때 보던지 정말 작품을 할 때 선 하나라도 더 그으려고 하고, 그리고 색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태도 전반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번 수업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보고,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 참여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제출 기한에 다 제출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네. 성실도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실도와 어떤 과정평가, 그렇죠. 그거를 중심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뭔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떤 포부를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예. 저는 약간 미술 수업에서 표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현은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잘 그린지 못 그린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미술은 많이 이제 재현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엔날레나 ACC에 가서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왜 초청받는 해외 유명 작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좀 가치 있는 작품인가? 현대 집안에서. 그리고 그게 왜 가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미술 수업을 통해서 또 그리면서 자기가 그리면서 그것의 가치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유튜브 시대고 영상의 시대고 이미지 시대인데 학생들이 영상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유사성이 큰 게 그림, 미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 카메라 작가들, 영화 찍는 카메라 작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이제 빛에 의해서 이게 피사체가 레코딩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지금 굉장히 구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네. 있어 보이게 지금 딱 깔아놓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학생들이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미술 수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네.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찍으라고요? 예. 아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발표하는 것처럼. 기호 2번. 죄송합니다. 선생님 약간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생님은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방식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주는 네, 오프라인, 네. 그 다음에 또 일주는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저희가 블록타임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시간표가 아마 나갈 거예요. 이제 블록타임제란 미술을 1시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시간을 연강으로 수업을 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미술 첫 시간에는 관련 영상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쌍방향 수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첫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생님이 제공을 할 거예요. 이제 구글 폼 같은 설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도 할 거고 아니면은 간략하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활동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공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 시간은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이나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실제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1학년 친구들이랑 3학년들 어떻게 수업하실지. 저는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들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또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이렇게 루즈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재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플 혹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로도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또 어디 보면 엑셀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나올 때는 주로 여기에 있는 풍부한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달아보는 그런 수업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행평가 계획은? 수행평가를 지금 개락적으로 생각은 한 게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건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오게 되면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선생님과 함께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 수행평가 계획이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수행평가를 학기에 한 3개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3개 정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시간과 공지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수행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미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 미술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언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거가 딱 언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좋아하고 이제 그걸 관련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딱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랬던 것 길로 같아요. 오게 됐군요.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교직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일단은 저는 이제 교직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미술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걸 중3 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미술을 너무 좋아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공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 어떤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도구로
미술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한 거는 중3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인문계는 가기 싫고, 근득하고 실업계는 더 가기 싫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이 사이끼리. 그래서 인문계 다니는 것처럼 아침에 뭐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괴롭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예술고등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1년 준비해서 예술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미술의 길을 걷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IMF 때 몇 학년이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렸어요. 초등학교. 아 그래요? 네. 네. 선생님이 기억나지 못하는 그 IMF 시대에 제가 네. 대학을 다녔어요. 아. 대학을 다녀서 그때 이제 IMF 끝나고 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교사 정년을 2년 단축시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티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미술 교사가 됐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전에 계속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미술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해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신가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림이 잘 그리는 모험생들은 미술 선생님 하면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실업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었다는 거 네. 추가 정보로 드립니다. 만약에 선생님 다른 꿈은 그러면 아니고 계속 미술 교사가 될 꿈을 어렸을 때부터 꾸셨나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국어에도 관심이 있어서 실제 학교 다닐 때 국어 교육도 복수 전공을 했었고, 물론 이제 졸업 그게 맞춰가지고 4학년 때 바로 졸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국어 교육은 완전히 수료를 하진 못했지만 아하. 국어 선생님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료하면 교사 자격이 2개 나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니요, 수료를 못하고 미술 교육만 수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저도 그렇지만 중3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그 중3 때 진로를 결정했던 것처럼 네. 중3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혹시 미술에 꿈이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이 근데 미술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이나 진로들 보면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네. 있잖아요. 어떻게 권장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진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진로고,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서 내가 무조건 뭐 하나를 정해서 이걸로 전공을 하고 이걸로 이제 직업을 가져야지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 생각은 지금 미술을 하고 싶으면은 미술에 한번 해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베이킹에 하고 싶으면은 뭐 베이킹도 배워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미술을 제가 추천을 한다, 추천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미술을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감각을 키워놓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한 명의 어떤 교양인, 문화인으로 그렇죠. 살아가는데 또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지금 광주는 문화도 중심 도시잖아요. 그렇죠. 광주는 문화 중심 도시고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고, 그리고 광주에 굉장히 문화 도시, 그리고 이런 문화 마을들, 또 역사 문화 마을들, 이런 양림동, 또 뭐 의제 미술관, 또 ACC나 비엔날레에서 국제 예술 행사가 열리는 축복받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약간 문화예술 관련된 축복은 즐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수용력이 없으면 그냥 다 넘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미술을 열심히 배워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운,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술하면 밥 굶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공해보니까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에 사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작가가 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디자이너, 만화가, 그리고 게임 산업도 만화가도 필요하겠죠.
게임 산업에서 이 그래픽 관련된 기술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웹 디자인, 여러분들 사용하는 앱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큐레이터, 학예사, 예술 행정 기획자,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무대 미술, 특수분장, 영화 콘티를 그리는 것, 이런 것들도 각종 산업 영역에서 미술이라는 거는 거의 필수적인, 미술 디자인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작가가 돼도 좋겠지만 또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험생들은 좀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나 디자이너나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고, 문제아들, 나는 약간 문제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좀 학교에서 문제하다, 껌 좀 씹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작가가 되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는 모험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체제에 너무 수능적이야. 그리고 작가라는 것은 어떤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것을 뒤집어 엎는 어떤 혁명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그려보이는 게 작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을 학교라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곳인데, 그 학교에서 모든 게 이제 그런 이제 좀 혁명적이고 작가로서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안 좋은 독소는 뭐냐 하면 너무 저항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만이 많다, 좀 이 세상에 나는 생긴 게 불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훨씬 더 자기가 더 강하게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에 문제였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은 어떤 학생이 뭔가 문제하다 아니다라는 그거에 미술을 잘한다 못한다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 없다의 초점도 분명히 이게 선생님의 그런 관점도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냥 모든 학생들이 너무 언제나 쉽게 그냥 거창하게 뭔가를 완성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하는 하나의 그냥 과정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미술은 정말 답이 없고, 선생님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 말도 이제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부점이 지금 약간 갈리는 지점입니까? 저는 약간 작품이라는 거가 뭔가를 진짜 막 싼질된 거 가지고는 작품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사회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거창하게 표현하는 거 자체가 작품이 아니라 그냥 제가 글을 쓰면서 뭐 관련해서 조그맣게 꽃을 그릴 수도 있고, 시를 쓰면서 아니면은 뭐 일기를 쓰면서 옆에 뭔가를 이모티콘 같은 거 그릴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저는 소소한 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제가 좀 거창하게 미술을 어떤 사회 변혁의 어떤 투쟁의 어떤 매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약간 그거보다는 그냥 좀 소소하게 즐기는 것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사회를 변혁한다는 거하고 그냥 자기를 삶을 즐기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선생님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동의하고, 또 그러면서 또 예술이 같이 있으려면 어떤 새로운 화해를 그려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 1학년에 대해 듣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들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저는 약간 선생님 하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요, 콩나물 씨에다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싹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먹고 자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런 사람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술 하면 돈 많이 벌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진짜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수 있어요. 미술 전공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과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떤 직업이든 돈으로 절대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그게 하나의 뭔가 직업을 샀는데 뭐 참고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절대적인 기준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는 애들이 과연 이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싶은 부분이 좀 커요. 그런데 실제 미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걸 직업으로 삼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분야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뭐 언젠가 나중에 얻어지게 되는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이렇게 미술을 전공을 해서 이제 웹툰 작가, 여러분 웹툰 많이 보죠. 웹툰 작가들도 TV에 나오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다양한 작가분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예능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위 웹툰 작가들의 웹툰은 드라마화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미술이랑 관련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3D 프린터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학 쪽에 관련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3D 프린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는데 영상 편집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영상 효과나 아니면은 영화와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은 분야에 미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득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예술적인 걸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거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소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약간 미술은 카멜레온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것에 필요하고 적용이 가능하고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소양을 키워놓으면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요? 네. 저는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고,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야 될 세상은 어떤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모든 게 벌리는 만큼의 어떤 집중도와 불안과 초조와 노동, 불면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싹 지워버려. 이 세상에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서 어떤 지위와 어떤 유명세와 또 어떤 위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거기에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공포와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생각들은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좋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송고 더 붙이고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수입과 우리가 삶을 즐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누구든지 어떤 노력을 하면 적당한 수익과 또 삶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네. 학교에서 어서 만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두 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1학년과 3학년 미술 수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찍어봤는데, 선생님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아니요. 예,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미술이나 문화예술 행사들,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소개해주고,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 번씩 갔다 오고 하면서 좀 더 문화적으로 준비된 그런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저희 그 미술 수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